오늘 215페이지 할 차례네요. 지난 시간에 토지정책, 회색에 있는 거 했었죠, 그죠? 오늘 지역지구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지구제도 토지정책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215. 이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라고도 그러거든요. 토지의 용도를 지역에 따라 정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용도지역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요, 여기 아마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양가로 이번에 목적 있죠? 거기 별표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공장을 지을 거고, 어떤 사람은 농장을 짓겠고, 이렇게 토지의 이용이 어울리지 않는 이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를 해주면 그런 어울리지 않는 용도,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부여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적에 줄치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줄치고요. 그 밑에 줄에 규제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여효과가 중요합니다. 지역지,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이 말 나오면 지역지구제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형평성입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입니까?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니까 효율성이죠. 그 목적 옆에다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이렇게 하나 적어서 효율성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주택 정책 할게요.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요. 분양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임대주택 정책부터 먼저 할 텐데요. 자, 임대주택 정책. 이 임대주택 정책은 임차인 보호가 목적일까요? 임대인 보호가 목적일까요? 임차인. 그렇죠. 임차인이 우리가 세대로 사는 사람이죠.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네, 저소득층 보호죠. 그럼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 그렇죠. 형평성과 관계 있겠죠. 자,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임대주택 정책, 죄송합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아니고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이 임대주택 정책의 대표 정책이고요. 우리 책은 222페이지부터 나옵니다. 222. 거기 임대주택 정책 되어 있고 임대료 규제 나오죠? 네.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다룹니다. 자, 그럼 먼저 임대료 규제부터 볼게요. 임대료 규제.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예전에는 시험에 정말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그렇게 썩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임대료를 P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가격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가 Q입니다. 네. 이거 수요 곡선인가요? 공급 곡선인가요? 우하형 아니고 수요 곡선이죠. 이거는요, 공급 곡선. 우하형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은 D, 공급 곡선 S, 그죠? 자,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러죠. 임대료니까 균형 임대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50만 원이라는 임대료에 합의를 해서 50만 원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보기에는 이 5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가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50만 원보다 낮은 금액에서 규제할까요? 높은 금액에서 규제할까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3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아야지 3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해준 건가요? 최저 가격을 정해준 건가요? 최고 가격을 정해줬죠. 30만 원이 최고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책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30만 원이 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죠. 30만 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를 하니까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맞아요? 초과 수요는 전에 제가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초과 공급은 과잉 재고였고 초과 수요는 부족인 부족. 그래서 30만 원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다 보니까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공급량은 여기인데, 수요량은 여기인데 공급량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주택이 부족하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인 70만 원으로 한번 규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지만 만약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70만 원으로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만약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초과 공급 발생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70만 원으로 규제했다는 건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 받고 있는데? 50만 원 받고 있는데 70만 원 아래로 받아라 그러니까 얼마 받겠어요? 그냥 50만 원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50만 원을 잘 받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라고 그래볼까? 우리 딸이 저녁 8시까지 잘 들어와. 그냥 8시에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제가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그냥 8시 계속 들어와요. 안 그래요? 만약에 새벽 2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2시 맞춰서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늘 들어오던 시간에 들어오죠. 하지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때는 30만 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고요.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 뭐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222 거기 의의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때 이제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임대료 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3번 별표예요. 거기는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별표 2개도 괜찮아요. 만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책은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봅니다. 여러분, 단기가 뭐죠? 저는 이제 단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네. 자, 단기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죠.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고, 그죠? 앞으로 단기라는 말이 나오면 공급의 변화가 없다. 예전에 이제 말씀 다 드렸던 겁니다. 단기, 장기는 꼭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기는요, 공급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자, 그럼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공급이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지금 50만 원 하던 임대료가 30만 원 탁 내렸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이 있을까요? 단기에? 아니, 임차인들한테 혜택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50만 원 하던 임대료를 30만 원 받는다는데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나 물어봤는데 있을까? 이라고 있네. 그러면 50만 원 계속 내세요 그냥. 여러분들 싸게 줄 필요도 없네요. 싸게 해준데도 혜택이 있는데 50만 원 낼래? 30만 원 낼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 지금. 그만큼 경직되어 있어 사고가.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도 자꾸 어렵게 설마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공부할 때요 원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그냥 기준대로 하면 되고 자기 원칙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게 문제 있는 거야. 그냥 원칙대로 하면 돼.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가격이 싸지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왜 자꾸 이상하게 그럽니까? 자,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건 공부는. 단 예외는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원칙이 딱 정해. 원칙을 잘 알아요. 근데 예외를 잘 알려고 그래 여러분들 보면.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인 겁니다. 모든 공부나 뭐든지 원칙대로 하고 원칙을 딱 세워놔야 돼요. 예외는 몇 개 안 돼요. 원칙이 된 상태에서 예외는 얘는 근데 그때 예외더라. 이렇게 이게 공부가 체계가 잡혀가지. 원칙 없이 예외만 기억하다 보니까 원칙을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원칙을 물어보면. 예외만 알다 보니까. 물론 시험에서는 예외를 잘 내죠. 잘 내지만 원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외를 알아야지 원칙은 모르고 예외만 별도로 외우다 보면 공부가 체계가 안 잡힙니다. 원칙이 뭡니까? 쌓는 게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 보조할 거거든. 그럼 임대료 보조하면 임차인 좋아, 안 좋아? 당연히 그것도 고민하려고 그랬지 또. 그렇단 말이에요. 원칙을 잘 알아둔대요. 아니 그럼 임차인 혜택이 없으면 정부가 이 정책을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임대인한테 요거도 먹어가면서. 그죠? 일단 임대주택 정책은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별도로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 단기에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물어보나 봐. 출제자 나 이런 거 왜 자꾸 물어보나 싶거든 시험에서. 출제자 시험 왜 물어보지? 당연히 혜택이 있는데 이걸 왜 자꾸 물어볼까? 잘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랬잖아 시험 쉽게 내도 괜찮다고. 쉽게 내도 다 틀린다고. 내가 그랬잖아 쉽게 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시험 어렵게 안 내도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죠. 맞잖아요, 봐. 임차인 혜택 있네.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봐봐요. 자, 이제 장기가 문제.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시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하면 임대인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임대인은 안 좋아요. 50만 원 잘 받다가 갑자기 청천벽력이죠. 갑자기 정부가 하루아침에 야 30만 원만 받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죠. 지금 공급자가 유리한 제도다, 불리한 제도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공급자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자는 불리해지면 공급을 줄인다. 오케이? 네. 단기에 장기에? 단기에는 자기가 불리해도 못 줄여요. 단기에는 참아야 되는 거야. 단기에는 공급자는 불리해도 참아야 돼. 공급을 못 줄여.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을 못 줄이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야. 그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공급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임차인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는 집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이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집이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빵집에 빵이 1,000원 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빵값 300원만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단계는 좋아요. 1,000원 하던 빵을 3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장기로 가면 빵집에서 빵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거든요. 빵이 없어요. 빵이 300원 하면 뭐하고 100원 하면 뭐합니까? 빵이 없는데. 그죠?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줍니다. 시험에서는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임대료를 규제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울산에 노래방 규제해 봐봐라. 노래방 씨가 마르지. 노래방을 규제한다는 노래방 주인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래방 줄겠죠. 그죠? 근데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인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줄겠지.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참 생각해요. 시험에 너무 많이 물어봐요. 너무 많이 틀려요. 그런데 틀리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규제 나오잖아. 공급 감소야 그러면. 규제 나오고 공급 감소라고. 아니 규제하는데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규제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늑대를 규제한다. 늑대 씨가 마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고양이를 규제해라. 고양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고양이가 증가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직되어 있어요, 사고가. 쉽게 보면 되는데, 쉽게 보면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에 너무 많이 물어. 너무 많이 물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항상 임대료 규제는 공급자인 임대인한테 불리하다는 걸 딱 명심해야 돼요. 공급자인 임대인한테 불리해. 자, 그럼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까요? 투자를 깊이 할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사를 많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집이 없어요. 집 빼는 순간 갈 집이 없다고요. 주거이동이 저하돼요. 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해해버리면 돼요.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틀린 줄 아세요? 자,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죠. 그럼 원래 임대료 규제는 원래 초과 수요가 원래 발생하잖아요.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이 주니까 집이 더 부족해지겠네요. 공급이 주니까 더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장기에는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발생한다, 더 작게 발생한다. 그렇지,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부족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주택 부족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해요. 이해되세요? 이런 데서 틀려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저런 것도 공부할 때 초과수의 뜻을 다 기억해. 초과수는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부족이야.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더 부족해지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초과수요가 뭔지를 잘 모른다든지
임대료 규제 정책의 의미를 잘 파악을 안 하니까 자꾸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외우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무식한 방법이야. 자, 외운다는 거는 진짜 극약처방인 겁니다. 외우는 걸 뭘 외워야 되느냐? 사람 이름은 외워야 돼. 리카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리카도인데. 버제스. 외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제가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얘기거든. 무조건 외울 것 같으면 그거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 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힘들다. 이거 외워야 돼. 어떡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 이름은 방법이 없어.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한 이론을 외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겠어요? 하지만 초과 수요를 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그 자체를 이미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부족하겠네. 공급은 작고. 그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규제하니까. 규제하니까 공급이 줄어. 공급이 줄면 더 부족하겠네.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네. 이렇게 이해를 해놔야지. 그렇게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초과 수요가 더 커져. 초과 수요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초과 수요가 더 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틀 뒤 되면 다 잊어먹잖아요. 또 다시 해야 돼. 임대료 규제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이해해야 돼. 됐어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얘기한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주택의 질이 나빠진다. 다 대답하잖아요. 얘기 안 해줘도. 그죠? 책을 한번 보세요. 공부를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거기 효과 있어요. 그 효과 보면 거기 초과 수요 밑줄, 투자 깊이 밑줄, 질적 수준 저하 밑줄. 이거는 단기 장기 구별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이번에 장기적 효과 있죠. 장기적 효과의 공급 감소 보입니까? 여기 중요하다고요. 거기 줄치고 별표해야 돼요. 그리고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그리고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이동이 저하. 자, 그럼 보세요. 집은 없어. 근데 집을 꼭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 걸 암시장이라 그래요. 암시장. 내가 이번에 부산으로 꼭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부산에 같은 집이 없어, 부산에도. 그럼 집은 꼭 구해야 되죠. 그럼 웃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암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암시장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30만 원 있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이중 가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핵심에 2번만 줄 칠게요. 거기 기존 임차인은 단기의 혜택이 있어. 여기만 줄 치세요. 다른 데는 줄 칠 필요 없어요. 단기 동그라미.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결론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에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지만 장기로 가면 결국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걸 알 수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 다 임차인 혜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단기, 장기 임차인 혜택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만약에 시장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잖아요. 그럼 아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면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OX.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정답이라고 그랬어.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면 정답은 뭐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정답이야. 뭐 주거이동이 저하된다더니 투자가 깊이 된다느니 뭐 질적 저하가 일어난다느니 암시장이 형성된다더니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가 정답이다. 오케이? 네. 다 했습니다. 임대료 규제. 뭐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임대료 보조입니다. 보조해 준다네. 보조. 이거는 규제고 이거는 보조야. 그죠? 자, 임대료 보조는 수요측 보조금이 있고 공급측 보조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책에 보면 224페이지 보시면요. 임대료 보조 정책 나오죠. 일단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동그라미 1번에 간접 개입입니다. 보조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뭐예요? 직접. 가격 통제는 직접 개입이라 그랬죠.
이건 직접 개입이고 이건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 줄 하나 쳐놓으세요. 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수요적 보조금 이렇게 돼 있고, 양가로 4번을 보니까 공급적 보조금 이렇게 돼 있죠. 수요적 보조금도 네모, 공급적 보조금 네모.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자, 여기 봅니다. 그럼 이 공급적 보조금은 누구에게 보조를 해주는 걸까요? 그 임대인한테 돈 주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돈을 왜 줘요? 임대인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공급적 보조금은 임대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인한테 돈 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주냐면 건설회사에 주는 거예요. 건설회사. 그래서 이거를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 그래요. 건설회사도 공급자죠. 그래서 이 공급적 보조금은 건설회사에게 저리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진 않아요.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공짜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럼 봐요. 생산자에게 보조를 왜 주죠? 건설회사에게 보조금 왜 줄까요? 그렇지. 집 많이 지어라고.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집 지어라고 주지 뭐 때문에 주겠어요? 건설회사에. 그럼 건설회사 이 돈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겠죠? 맞아요? 그런데 단계는 공급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못합니까?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단계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줬지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겠죠. 임대주택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양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하락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적 보조금, 생산자 보조 방식은 단기에는 효과 없다. 장기에 효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책을 볼까요? 자, 공급적 보조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공급자에게 출처비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보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적 보조금 옆에다가 적어야 돼.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동그라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까워.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깝다는 얘기는 공급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직이라는 게 공급 불가능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으나 줄치세요. 단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자, 장기 동그라미. 그럼 장기로 가면 줄칩니다. 주택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임대료 하락.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맞아요?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기본이 뭐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딱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수요 공급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기본이 딱 돼 있어야만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장기는 공급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기가 뭐예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장기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안 묻지만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또 볼게요. 그러면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거는 건설회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회사들은 자기가 짓고 싶은데 짓습니다. 땅값 싼데. 자, 그런데 임차인들은 이 도심에 살고 싶거든요. 근데 건설회사 공급자들은 집을 주로 어디다 짓는다? 외곽에 짓는 거야. 왜? 외곽이 왜? 싸니까.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 안 짓고 저기 짓는다고. 그러면 임차인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아요? 자기가 살기 싫은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살기 싫은 데 살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 책 옆에 적어놔야 돼. 임차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앞으로 이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게 딱 나오죠? 생산자 보조 방식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아이들 기억해놔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이유는 아시겠죠? 내가 살고 싶은데 안 짓고 생산자들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요적 보조금 보겠습니다. 수요적 보조금. 자, 그 수요적 보조금 보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소득 보조가 있고 가격 보조가 있네요. 소득 보조 옆에 현금 보조라고 돼 있죠. 가격 보조 옆에 집세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 보조, 현금 보조하고 가격 보조, 집세 보조의 차이점을 알면 되겠어요.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뭘까요? 그럼 저 수요적 보조금은 누구한테 돈 주는 거예요? 저는 임차인한테 주는 거야, 임차인한테. 그러면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뭘까요? 현금 주는 거예요. 그냥 현금, 말 그대로 현금 보조야. 현금 주는 거예요. 쓰세요 하고 주는 거라고요. 원래 줄 때는 뭐 때문에 주겠어요? 임대료 내라고 주겠죠. 근데 현금으로 주니까 이 사람이 임대료에 내는지 뭐 자기 필요한 거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현금에다가 화폐에다가 무슨 번호 적어 놓은 거, 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저 현금 보조, 소득 보조는 물론 임대료를 내라고 주지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이름부터가 집세 보조잖아요. 그럼 이 돈은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월세로만, 임대료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임차인이 돈을 직접 안 줘요. 생각에 임차인이 돈을 직접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돈을 줘요. 우리나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에서. 그래서 일정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중에 지금 뭐 월세라든지 보증금으로 월세는 임대로 내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뭐 동사무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갖춰지면 일정 부분을 임대인에게 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바우처라는 것도 있어요. 바우처. 바우처는 일종의 쿠폰 같은 거예요. 이 쿠폰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일단 뜻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임차인은 어떤 게 만족이 클까요? 이게 당연히 만족이 크지. 임차인의 효용이 만족이에요. 효용 면에서는 현금 보조, 소득 보조가 우월하겠죠.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면에서는 어떤 게 우월합니까? 이게 우월하죠. 딴 데 못 쓰니까. 정책 효과 면에서 우월합니다.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왼쪽에 기출에 보면 4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체크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 필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필기할 거냐면 224페이지 양가로 2번에 효과 있죠? 여기를 제가 칠판에 적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이걸 책에다 적으셔도 되고 칠판 걸 그대로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내용은 시장 원리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머릿속에 이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단기, 장기. 단기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얘기한 그대로 좀 해주세요. 말 만들지 말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공급에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 빨간색으로 적었잖아. 저기 적혀있네. 안 지웠네 아직까지. 저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해요 좀. 아니, 그 시험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진짜 환장할 일이야. 운전을 하는데
자, T자 코스 돌 때는 운전 강사가 자, 왼쪽으로 반 바퀴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혼자 한 바퀴 돌려버려. 반 바퀴 돌리라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한 바퀴 돌 될 것 같다고. 그럼 안 된다고 그랬지. 단기 그럼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답을 하라고요. 중요하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충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이 습관이 딱 되었단 말이야. 우리가 중요하다는 아 중요하구나. 저 사람 진짜 자꾸 얘기하네. 저건 잊어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딱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단기는 공급의 변화 없어요. 또 얘기할 수 없잖아. 내가 이제 얘기 안 한다. 장기는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 가능하다고요. 그럼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지. 그 단기는 수요가 힘을 써요. 단기는 수요가 작용을 한단 말이야. 장기는 공급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요. 단기인데 공급 얘기 나면 X인 거야. 단기에 공급이 증가해요. 단기에 공급이 감소해요. 그런 말 없어요. 장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말 없다니까. 그런 말 없다고요. 그냥 바로 X예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 그냥 X야. 자, 조금 전에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줬죠. 그럼 임차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나한테 직접 줘도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임대인한테 줘도 내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집세 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대인한테 줘버리니까 난 이 돈을 갖다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들의 소득이 증가네요. 자, 소득이 증가한다는 말이 딱 나오면 항상 그 다음 말은 수요 증가야. 소득 증가 나오면 뭐라고요? 항상 걔가 나와. 인건비 상승 그러면 항상 뒤엔 공급이 나오는 거고 소득 얘기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그러지. 항상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말이 딱 나오면 공급인데 이거는 소득 얘기 나오면 이건 수요인데 소득하고 공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증가한 거지 소득이 직접 현대자동차 공급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는 거지 바로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득 딱 나오면 바로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렇지, 수요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차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 증가인데 또 소득이 또 증가한다고? 그래,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나올 말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 챗봇인가 뭐 나왔다며. 챗봇. 몰라요? GPT 챗봇인가 나왔다며. 모르시는구나. 지금 새 천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공부한다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응? 챗봇 있잖아. 지금 지금 끝났어 이제 게임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도 내가 보기엔 챗봇으로 다 할 것 같아. 임대료를 규제하면 왜 공급이 감소합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니까 얘가. 임대료를 보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가르쳐 준다니까. 응?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 영어 문장 있잖아요. 비문이라는 문장이 안 되는 거 막 마음껏 쳐. 틀린 부분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응? 그 원리는 인간이 쓰는 말이 자연어라 그러죠. 인간이 쓰는 말을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경단위입니다. 조단위도 아니에요. 그런 경단위의 프로그램, 예문들을 지 혼자서 계속 돌리면서 학습을 한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득 증가 나오면 수요 증가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딱, 그게 하나, 그거란 말이에요. 프레임 딱 짜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수요 증가 나오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래! 딱 짜져 있다고요.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잊지 말란 말이야.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딱 이거구나. 이거 나면 여기 묻겠구나. 정해져 있다고요. 응? 나중에 기출문제를 많이 돌리면 그렇게 돼.
기출문제에서 많이 돌려봐라. 그러면 체포처럼 된다. 이거 딱 나면 이거구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보면, 아까 뭐라고, 무수히 많이 돌려봤다고 그랬지, 걔가 컴퓨터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출을 계속 무수히 돌리잖아. 그러면 딱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돼요.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된다. 20분이면 다 푸는 거야. 그래. 자, 그러면 수요증가는 뭐라고요? 가격 상승. 가격이 임대료야. 임대주택이니까. 자,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가 원래 50만 원이었거든? 원래 50만 원인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갖고 오면 임대료를 준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따라해 볼까?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만 4세 이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가 어린이집 원비를 보조해 주겠대요. 100%.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면요. 보조가 없죠? 맞아요. 이런 게 일종의 집 가격 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어린이집에 보내 안 보내? 안 보내도 되는데 3살짜리가 안 보내도 되는데 딴 집에 가서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빨리 일어나! 아까 이분처럼 안 보내면 손해인 줄 아는 거야. 손해 아닌데 어찌 보면 생각이 나름이거든. 근데 남들이 이득을 보면 내가 안 하면 손해라 생각하거든. 남들이 이득 볼 때 내가 안 보면 내 손해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보내겠죠. 자, 그러면은 어린이집 원비가 어린이집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이집에 들어오겠다고 줄 서 있어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원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지금 또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자꾸 오니까 돈을 더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럼 어린이집 원비가 올라가죠. 그럼 누가 돈 벌어? 응? 그렇지. 원장은 그 전에 원비 30만 원 받고 있었는데 30만 원만 받으면 이 사람이 어린이집 운영이 돼. 그게 정상이윤이야. 나는 어린이집 원비를 30만 원만 받아도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5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이윤 본다, 초과이윤 본다? 초과이윤. 그렇지. 어린이집 원장 초과이윤 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자, 임대료 올라가니까 원래 임대인들은 50만 원만 받으면 나는 괜찮아. 50만 원만 받아도 나는 그냥 임대주택 계속 할 거야. 이게 정상이윤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7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임대인들은 정상이윤이다, 초과이윤이다? 초과이윤. 그렇죠. 초과이윤 본단 말이에요. 기존의 임대인들 초과이윤을 획득합니다. 자, 이 임대인이라는 것은 공급자입니다. 그럼 초과이윤은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니죠. 초과라는 말이 나는데 균형이라 그러면 안 되지. 과소, 과대, 초과 이런 건 균형이 아니에요. 자, 제가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건 균형이 아니야. 지금 균형이 깨져버렸어. 그럼 이제 균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장기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원장 지금 초과이윤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동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린이집이 막 생깁니다. 어린이집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언제까지 증가할까?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공급이 늘면 하락하죠.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이건 기본이야. 가격이 하락해요.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하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임대인들의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는 초과이윤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장기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장기균형. 그래서 장기에는 초과이윤 획득 그러면 안 돼요.
장기는 항상 균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적었느냐? 일단 이 적은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수요 증가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 나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 나요. 수요 증가 딱 나오면 이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장기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이걸 많이 보신 분들은 수요 증가가 나오면 공급이 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현대차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바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수요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까 인건비와 이런 것들은 바로 공급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인건비는 원자재 가격, 그래서 시험에 잘 내. 인건비, 원자재 가격은 수요와 관계 있다 없다? 없거든. 그래서 잘 낸단 말이야. 대부분의 경제 시장 원리는 수요를 통해서 공급이 나오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단 말이야.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은 말 그대로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교수들은 그걸 알거든. 내가 지금 말한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걸 묻는 거예요, 시험에. 아시겠어요? 그렇다. 자, 그 다음. 임대료가 오르면요. 장기에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단기에 올랐는데 장기에도 오르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관계를 잘 보라고요. 단기와 장기, 메커니즘을 잘 보라고.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지? 그럼 장기는 당연히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단기에 수요가 감소하면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 그렇지. 단기에 수요 감소. 잘 들어, 지금. 집중해야 돼. 단기에 수요 감소, 장기는요, 공급.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시험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장기에 공급 감소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단기에 상승이 가격이 올랐지? 그럼 장기는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럼 단기에 가격 상승했는데 장기도 가격 상승이라는 게 문장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는 어제 공을 찰 거야. 나는 어제 공을 찰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런 내용이라고요. 나는 내일 밥을 먹었다. 말도 안 되죠? 그런 문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뭐나 봐요. 응? 내일이란 말에는 과거형을 쓰면 안 되지. 그래,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나는 내일 밥을 먹었다야, 그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런 걸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해서 자동차의 공급이 감소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제가.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임대주택의 수요가 왜 증가했습니까? 임대료를 보조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을 위한 겁니까? 임대인을 위한 겁니까? 임차인을 위한 건데 임대인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 책 보세요. 효과. 단기 동그라미. 임대인 초과 이윤 획득. 줄 치세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건데 임대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데 공급자들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 장기 보세요. 장기 보시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뭐라고 돼 있죠? 거기 줄치고 별표 2개입니다. 임대료 보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임대료 규제 그러면 공급 감소였죠. 임대료 보조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합니다. 보조금을 주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빠져보고 끝낼게요. 공공임대 보세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거 또 나와요. 지금 3월달 가면 또 해야 돼. 딴 데서 또 해야 돼.
이건 투자론에서도 나와. 시장의 기본 원리라 그랬어. 자, 공공임대주택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뭡니까, 여러분? 공공이 뭐죠, 그러면? 공공. 앞으로 공공이란 말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 공공임대주택, 뭐 공공주택, 공공개발. 이 공공이 뭐야? 그렇죠. 그렇죠. 공적 주체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하는데 그 돈도 어디서 나와요? 국가 돈이라든지 지방자치대 돈이라든지 또는 공적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가지고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게 공공의 개념.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거는 공적 주체가 한다. 그럼 공적 주체 누구 돈으로 하겠어요? 공적 자금, 국가 돈으로 하겠죠. 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공공주택은 밑줄. 공공주택 사업자가 돼 있죠. 공적 주체잖아. 공공사업자니까 공적 주체죠. 무슨 돈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가나 지자체의 돈으로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주택도시기금도 공적 자금이에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자고 주체도 공공이고 돈도 누구 돈으로 하고 공적 자금, 국가 돈이나 지방자치단체 돈, 주택도시기금 지원 이런 걸로 하는 주택이 공공주택이에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이걸 분양을 하잖아요. 그건 공공분양주택. 집을 지었어. 이걸 임대를 하잖아요. 그건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한다? 공공임대주택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 1번에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죠. 분양주택은 분양하는 거고 임대주택은 임대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공공임대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생산자 보조 방식 밑줄. 그럼 생산자 보조 방식 나오면 이거 똑같겠네. 임차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공공임대도. 보통 우리 LH에서 짓는 공공임대 주로 외곽에 많이 짓죠. 외곽에 많이 지어요.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이건 직접 개입입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직접 개입. 자, 그 다음 오른쪽 핵심만 좀 볼게요. 최근에 오른쪽 핵심을 잘 내요. 거기 2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자, 거기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1번, 2번, 3번, 5번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1번 영구임대, 영구 동그라미 50년 이상입니다. 50년을 기억합니다. 국민임대 30년입니다. 국민 동그라미 30년 동그라미 국민임대 30년. 자, 다음 행복주택인데요. 이 행복주택은 이것도 공공임대예요. 행복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 있어. 다른 임대주택들은 주로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또는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주 대상이에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야. 줄 쳐볼게요. 그 둘째 줄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 주 대상이에요. 됐나요? 나이 드신 신혼부부 안 돼요. 젊은 신혼부부만 돼. 자, 그 다음 장기전세주택. 거기는 둘째 줄에 전세계약 방식 보이세요? 거기만 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전세주택은 월 임대료가 아니고요. 전세계약이에요. 전세계약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넘깁니다. 참고. 조금 전에는 공공임대였고요.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원룸 투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밑줄 치세요. 그냥 개인이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의 그 주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인데 민간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두 개 있어요. 공공지원 민간, 장기 일반 민간.
일단 둘 다 10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년, 10년. 임대기간 10년.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있죠. 공공지원. 이게 무슨 말일까?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면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공적 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출자를 받아, 출자라는 게 자본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지만 장기 일반은 그런 말이 없어요. 1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민간임대는 10년.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아까 왜 임대사업자라고 있었잖아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거든. 그럼 등록을 할 때 집을 과연 몇 채 이상 갖고 있어야 될까? 한 채 이상만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호만 동그라미.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집 한 채 이상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내가 임대업을 해.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잖아. 그럼 내 집을 뭐라고 부른다?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사람들 혜택, 그 대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만큼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런 사업을 할 때 너희가 10년 이상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그렇게 임대업을 계속 유지해주면 혜택을 줄게.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분양주택 하도록 하겠습니다.